드디어 차트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영상이 또 늦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어제 도저히 시나리오가 안 잡혀서 좀 더 분석을 했고, 시나리오가 이제 막 출발을 한 상황이라서 업로드를 해요. 지난 시간에 상승 썸네일과 제목을 달아놓고서 그러고도 제 시드가 갈리는 마법을 체험을 했는데, 이건 생략을 좀 할게요. 마음 아프니까. 오늘도 6교시까지 꼭 보셔야 하고요.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구독은 이런 시나리오의 시작 단계에서 가장 빠른 영감을 받기 위한 수단이니까 지금 바로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 오늘도 마찬가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잡다한 차트 지식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점은 저는 한 가지 이론에만 절대 집착하지 않아요. 박스권, 피보나치, 엘리엇, ICT, 이평선 모든 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식을 기반으로 배운 걸 바로 현장 실습 개념으로 관점을 현장에서 뽑을 거예요. 타점까지도요. 그리고 오늘은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중기적 내용이에요. 6교시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깨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배워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께 설령 관점이 틀리더라도 이 영상들이 두고두고 좋은 자료와 데이터가 될 겁니다. 영상 촬영 시간은 오후 4시쯤이니까 차트 보시는 시점하고 시차를 꼭 확인하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발할게요. 1교시 이평선의 특징입니다. 이동평균선이라고도 하고 MA라는 지표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주봉 21선을 현재 뚫었다가 빠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는 와중에 이까지 차있던 상황이었는데 실시간으로 이게 빠지고 있어요. 일단 제가 준비한 스크립트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뚫은 건지 뚫린 척을 하는 건지는 이번 주말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21선의 경향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선은 작은 봉 프레임이든 큰 봉 프레임이든 완벽히 터치만 하고 빠질 땐 이걸 다시 뚫을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이평선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정확하게 찍고 빠져줄 확률이 그리 높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고 매매를 하시는 거는 위험해요. 오히려 뚫고 나서 힘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빠지는 경향이 높고 가던 길을 그대로 가려면 닿지 않고 빠져주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평선의 각도도 중요한데요. 이평선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캔들이 빠지다가 되돌림에서 닿지 않고 빠지고 이평선이 나중에 캔들을 감싸주는 형태가 추세에선 더 좋다는 얘기고, 반대로 상승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올라가다가 닿지 않고 상승을 하고 이평선이 커버를 하는 게 더 좋은 그림입니다. 돌아와서 이 정도까지 캔들이 올라왔을 때는 이평선이 누워있기 때문에 찌르고 빠진다고 미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낫겠죠. 1교시를 마칠게요. 2교시 박스권의 측정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6교시의 모든 이론은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런 패러렐 채널 같은 경우에 보통은 추세를 근거해서 작도를 하지만 이 패러렐이 여러분들 키보드에 Shift를 누르시게 되면 가로로 일자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적정 범위를 설정하게 되면 이러한 박스권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우주에서의 추세가 큰 우주에서는 박스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박스권은 보통 1층과 2층의 구획을 잘 나누어야 하는 작업일 거고, 각 층의 절반, 그러니까 이 쿼터라인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현재 제가 작동한 이 박스권은 그 신뢰도가 제 개인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저는 현재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2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고점을 넘어서 올라간다면 다음 쿼터라인에서 지지를 잡는 타점의 요인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전부 다 1층이고 올라가서 지지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상승한다면 이러면 진짜 불장이 되는 거겠죠. ICT 이론에서는 이런 박스권의 상단은 정확하게 맞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런 휩소를 주고 빠지는 게 더 정배라는 이론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 분명히 나와 있는 이론이에요. 자, 바닥과 중단과 쿼터 라인들이 형성이 됐다면 여기가 고점이라 하더라도 타점을 여기서 잡는 게 아니고 고점을 뚫고 내려오는 이런 회귀 라인에서 숏을 잡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안에서 테스트하지 않은 구간이 있다면 그러한 구간을 체크를 해서 그 구간으로 강하게 캔들이 끌린다라는, 이걸 제 표현으로는 싱싱한 구간이라고 하는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기억을 해두세요. 정파이로는 한번 지지가 나왔던 곳을 다음에도 또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엔 이 모든 구간들을 테스트하면서 캔들은 움직인다라고 지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시나리오를 그리는데 핵심이 됩니다. 2교시 마칠게요. 3교시 추세 기반 피보나치 작도법입니다. 일정한 패턴이 나오고 그 뒤에 패턴이 다시 나온다고 쳤을 때 이러한 선행 파동에 대한 후행 파동의 길이 측정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추세 기반을 긋기 위해서는 아주 초보적인 엘리엇적인 툴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 아주 쉽습니다. ABC의 흐름만 알아도 돼요. 차트로 가볼게요. 보통 ABC를 단순하게 ABC로 하지 않고 리듬적으로 AB, ABC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WXY에 대한 설명은 복잡하니까 생략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하겠죠. 이게 선행파동이고 뒤에 후행파동을 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선행파동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후행파동이 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피보나치 작도법이 달라집니다. 자, 제일 처음 파동 하나를 왼쪽에 추세 기반 피보나치로 컨트롤 키를 누르면 꼬리 끝에 붙습니다. 자동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바닥에 붙여줍니다. 자, 2.382 값에 줄을 하나 그어주고요. 그 다음은 이거에 대한 후행파동을 보겠습니다. 뒤에 건 노이즈로 생략을 합니다. 이런 거는 저는 마찬가지로 꼬리부터 윗꼬리까지 컨트롤 키 누르고 바닥에 붙여서 작도를 합니다. 1.618 값도 중요한 값이죠. 체크를 해줘요. 제 얘기는 두 개 다 보고 접점이 있으면 레인지가 좁은 구간을 타겟팅을 하면 많은 차티스트가 보는 구간이니까 좀 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타겟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박스권을 넘는 휩소로서 적당한 길이로 저는 봤습니다. 방금 얘기 드린 거에 핵심이 있는데 절대 피보나치 하나로만 타점을 잡으시면 안 돼요. 이런 박스권적인 시나리오와 이 중간에 세부 파동에 대한 것도 있겠죠. 저는 회귀 추세까지 여기다가 그었습니다. 수열만 믿고 가다가는 다음 구간 하면서 계속적으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돼요. 3교시를 마칠게요. 4교시 패닉셀 케이스. 아주 낮은 확률이라도 1년에 한 번도 절대 맞아서는 안 되는 무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사고 사례 소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엄청난 하락을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먼저 떡상 미끼를 하나 줍니다. 큰 상승이요. 그리고 되돌림을 좀 세게 주고 나서 다시 가는 떡상 미끼를 하나 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락이 끝났고 하나의 상승이 들어왔다는 1파의 추정을 하겠죠. 그리고 되돌림 후에 다시 가면 이거를 주로 3-1로 카운팅을 합니다. 얘가 2고요. 조정. 이 3-1이 나왔다라는 관점이 서면 이 되돌림에 엄청난 롱이 들어옵니다. 개미들 입장에서요. 왜냐하면 이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세력이라면 빅숏을 주려면 이렇게 주겠습니다. 3-1파의 뉘앙스를 보여준 다음에 되돌림 때 롱을 타게끔 만들고 이거를 깼을 때는 이 롱은 하방을 가는 연료가 됩니다. 롱의 반대 매매는 뭐죠? 숏이에요. 롱을 손절하면 전부 하방 압력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심하느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점은 정말로 불리시한 장이 시작된다면 38.2%의 되돌림을 잘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승이 하나 나왔다고 가정하고 고점부터 저점을 작도를 했을 때 이 38.2 라인은 이 라인을 깨거나 반등에 힘이 없이 옆으로 횡보를 한다면 그 다음에 뜨는 음봉에 대해서는 절대로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물타기로도 구제가 안 됩니다. 잠깐 백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2021년 불장의 끝에서 이런 웨지 형태가 나오고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 이 하락이 꽤나 큰 약 30%짜리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재상승을 놓고 사람들은 조정이 나왔으니까 다시 갈 거다. 38.2 라인에서는 많은 롱 트라이가 나왔을 겁니다. 그때 빅숏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 2021년 후반기 불장을 또 보겠습니다. 이 파동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데서 러닝 플랫 또는 익스펜디드 플랫을 그렸을 거고 이 하나의 파동이 나왔을 때 조정 후에 다시 간다는 관점을 세울 수가 있겠죠. 약 4일 동안 롱을 태우고 빅숏이 나왔습니다. 4교시를 마칠게요. 점심시간입니다. 잠시 쉬었다 갑시다. 게이트.io에서 세계대회가 1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참가 신청 기간이고요. 제가 현재 창설한 팀이 한국팀에서 유일하게 참가 인원 기준 10위권, 지금 아마 9위까지 올라와 있을 거예요. 팀명은 팀 코리아고 1위부터 9위까지가 아마 다 중국 이름으로 팀이 창설이 돼 있을 겁니다. 현재 합류하신 분이 약 300분 정도가 되는데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참가 버튼만 눌러놓으셔도 혹시나 결과가 좋아서 상금이 분배될 때는 그분들 다 돌아간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 두 군데를 클릭을 해주시면 참가 신청이 되는 부분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보세요. 5교시 관점의 종합입니다. 타점과 시나리오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길 수도 있어요. 자, 최초 박스권 1층에 구획을 나눠준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드래그를 하면 한 개가 복사돼서 나옵니다. 얘로 2층의 기준을 맞춰줄게요. 색깔을 주황색으로 바꿔주고요. 아까 얘기한 쿼터라인 작도법, 패러럴 채널 누르고 컨트롤 키 눌러서 붙인 다음 가로로 Shift 누르면 일자로 뻗습니다. 여기서 중단에 맞춰주고 얘를 이동해서
쿼터라인을 잡아줘요. 1교시에서 주봉 21선 아래로 캔들이 빠진다. 1번 이 가격이 65.5K입니다. 박스권의 안쪽으로 들어온다. 2번 기준 가격은 65.4K입니다. 잠시 차트를 크게 봐서 고점에서부터 내려온 큰 피보나치의 구간 0.618 구간 64.9K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봉 볼린저 밴드를 보겠습니다. 일봉 볼밴의 위치 현재 상단은 65.8K인데 내일 기준으로 오늘의 일봉이 음봉이라면 더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뭐냐면요. 상승세에 물을 끼얹는 매도세가 붙을 만한 구간을 제가 순차적으로 나열을 했고요. 1번 도달했습니다. 2번도 도달했어요. 3번 아직 도달 안 했죠. 4번도 아직 도달 안 했습니다. 1교시부터 4교시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짜서 어젯밤에 제 전체 공개 텔레그램과 카톡방에 공유를 했었는데요. 해당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에 변수가 생겼을 때 가장 빠른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곳이니까 참고를 하세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다시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언지를 드리자면 하나라도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면 모든 비중을 조절을 할 거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를 넘어가면서 포지션이 점점 커지는 빌드업이 되는 거고 이 모든 전제는 최초의 시드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전제로 갑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박스권에서 아직까지 찍지 않은 싱싱한 구간이 어딘지를 찾아볼게요. 하단 쿼터라인, 중단선 쿼터라인 전부 다 테스트를 했죠. 이제는 봐야 할 구간은 1층과 2층 내부의 쿼터라인을 봐야 됩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얘를 하나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사이즈를 줄여주고 설정에 들어가서 내가 보기 편하게 커스텀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2층의 쿼터라인으로 갖다 대면 돼요. 저는 현재 테스트하지 않은 구간으로 이 구간이 보입니다. 60.9K. 이때 어중간했죠. 이런 구간은 매물대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꼬리 구간이 지지를 받아줄 만한 구간으로 보시면 돼요. 추세 기반 피보나치 2를 다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였던 추세 기반 접점이 1.382가 있네요. 지우고 두 번째 추세 기반 이 값에 대한 0.786 라인 또 지어주고요. 이렇게 범위를 설정을 한다면 약 0.5%가 안 되는 레인지가 잡힙니다. 이게 시나리오 2페이지예요. 1페이지는 여기서 쇼타점이고 이미 시작이 됐어요. 자, 캔들이 이까지 내려온다 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후행 파동에 대한 이러한 추세선이 있겠죠. 이 구간이 공교롭게 이 하단 추세선을 깨는 곳이네요. 롱이 손절되는 유동성을 다 받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등을 한다면 그 다음에 어디를 먹으러 가면 맛있는 유동성이 몰려 있을까요? 이 고점이겠죠. 이 추세선을 깨는 롱 손절 물량을 받아먹고 임펄시브하게 출현을 할 걸로 일단은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하락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되돌림에 숏을 들어가려다가 고통을 받을 수가 있겠죠. 앞에 이 정도의 스케일은 휩소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고 이때는 트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임펄스로 해석하신 분들은 이 되돌림에 롱을 탈 겁니다. 3-1파, 3-3파가 가주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내가 생각했던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이 부분을 무너뜨릴 때는 4교시에 배웠던 패닉셀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그려보는 낭만의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물론 롱관점자 분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요. 5교시를 마칠게요. 6교시입니다. 대외 전략과 졸업. 헌터단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영상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쉬울 거니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제가 여기서 본시드로 숏을 잡았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차트가 내려왔다고 칠게요. 여기서 롱의 반등이 예상되는 구간이란 말입니다. 자, 가정으로 여기서 본시드 1비트를 제가 숏으로 진입을 했고 이 구간이 와서 반등이 예상된다고 하면은 대외 계정 4개가 있죠. 게이트.io, 바이비트, 빅엑스, 비트겟. 여기서 4개 대회 계정을 분할로 잡든 극점으로 잡든 최소 참가 시드 기준으로 0.2개씩 총 4계정이면 0.8비트의 롱이 잡힐 겁니다. 자, 여기서 1비트, 여기서 대회 계정 0.8비트 롱. 이렇게 되면 차트가 내려가면 손실인가요? 차트가 올라가면 손실일까요? 롱 예측이 틀려서 하락을 하면 대회 계정이 청산이 나가도 본시드에서 익절을 함으로써 손실은 없게끔 됩니다. 반등을 예상대로 한다 치면 이 숏에 수익이 줄겠지만 대외 계정은 ROI 요구 수치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대부분 파킹이 되는 구간이 되겠죠. 대략 10% 구간이니까요. 높은 비중을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참여 시드 4개 대회 합산해봐야 1800 테더고 수익금에 상금까지 더하면 아주 훌륭한 세팅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회 전략이에요. 이런 상황만 노려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회를 안 하면 그게 바본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졸업을 꿈꾸는 형제님들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시나리오가 맞을 확률이
몇 프로로 잡으면 될까요? 한 10% 잡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10번 쓰면 한 번도 안 맞을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9번 욕을 먹고 한 번 칭찬을 받는 일을 사실 누가 할까요? 저 빼고는 절대 단 한 사람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경로까지 디테일하게 다 적는다는 거는 유튜버로서 사실 자살행위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근데 졸업은 단타로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쌓고 나서 시작은 부담 없는 소액이어야 할 거고요. 원본을 손상시키지 않아야겠죠. 자, 정리해드릴게요. 페이지 1, 1000불로 시작한다고 칠게요. 부분 시드로 재분할 시드 비중 기준으로 수익화했을 시 1000불은 이 구간에 갔을 때는 3000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승하는 10% 구간을 이 내려올 때보다 오히려 비중을 낮춰서 들어가더라도 이 10%의 구간을 적중을 했을 땐 최초 1000불로 시작한 거는 6000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페이지 3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면 1000불로 시작한 시드는 이 구간에서 6000불에서 하락 관점이 적중했을 때는 거의 6만불의 시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6만불로 저점 잡기를 하는 거예요. 불장을 기대를 하고. 중요한 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지 않고 이 내가 바라보는 그 저점에서는 오히려 안정한 비중으로 건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틀리더라도 이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졸업으로 가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거고, 그 수단을 무엇보다 여러 번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시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주머니 안에 동전이 몇 개인지를 세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동전의 합인 10,000원짜리 지폐로 한 번에 졸업을 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끝대빵을 깨는 길은 10,000원짜리 고액권이 아니라 100원짜리 동전 100개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고민을 해보시고 시드 관리를 잘 하세요. 오늘 시간을 마칠게요. 현재 매월 반복되는 4개 대회에 동시 참가 중이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면서 관점, 타점 공유와 함께 한 달 기간의 누적 수익률 페이스를 맞춰가는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기 쉽게 빨주, 노초 계정으로 구분지어서 컨셉을 다르게 스윙, 단타, 해칭, 알트 모든 방식을 다 쓰고 있어요. 팔로우해주신 구독자분들 또한 운영을 하는 훈련을 거쳐서 다음 달부터 다 랭킹창에 도배를 시킬 겁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시황을 접하는 방법은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강연은 아니고요. 우주라! 네!